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차 전지의 4월 글로벌 점유율 하락에 따른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지수 조정 이후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하루였어요. 다음요, 지수 조정 이후 시장을 이끌고 갈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증시 얘긴데요, 1969년서부터 1973년까지요, 우량 종목 50개 종목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장세, 니프티, 피프티니 해서요, 그러한 종목들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 50개 종목만, 소수 종목만 올라갔던 배경을 보면요, 국제 질서 개편과 새로운 경제 구조 등장, 그리고 신경제가 반영된 고폭 정당화 등이 이유였는데, 최근 국내 증시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죠. 보면요, 글로벌 저금리 환경을 감안해 일부 종목에 대해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포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증시가 급락했던 3월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이탈한 반면 개인 매수세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또한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을 지지하는 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금리가 내년까지는 제로금리로 간다죠. 이러한 분위기가 기대가 지금 이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50개 종목에 어떤 종목이 포함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나왔던 수출 물량들 보면요, 이거 한번 내용 볼게요. 15대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요, 수출 회복과 성장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1위가 바이오 헬스 부분, 그리고 2위가 2차 전지, 3위가 반도체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품목이 이러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박스, 까만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11위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11위로 해놓은 이유는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6위로 있기 때문에 요를 빼면은, 그쵸? 이 표시된 SK까지가 시가총액 10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면 10개 종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1등, 2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이죠. 그리고 3위,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여기 10위가 삼성물산, 그리고 11위가 SK. 지금 삼성물산과 SK 주가 상승하는 배경도 바로 바이오와 관련이 있죠. 삼성물산은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SK는 SK바이오팜이 이번에 상장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이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 4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2차 전지도 두 종목 있죠. LG화학, 삼성 SDI, 그죠? 그리고 인터넷 비대면 관련주로서 이 카카오하고, 그죠? 그리고 이 카카오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죠? 이 두 종목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이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바이오를 하나 더 포함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비대면까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앞으로, 그죠? 50개 종목에 포함이 돼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4월 달에 시장 점유율 발표가 됐는데요. 이 LG화학이 18.2%, SK이노베이션이 3.5%, 삼성 SDI가 3.4%로서요.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 시장 점유율을 그렇죠? 앞섰죠. 자, 4월달 한 달만 보면요, 이 1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이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있고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부분을 보면요, 일단은 삼성 SDI의 4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1% 감소를 하면서요,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주 고객사인 BMW 등 유럽 완속차 판매는요, 최근 몇 개월간 락다운 여파로
부진을 겪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요, 이 중국 쪽에 지금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거기에 따른 베이징 자동차하고 거기에 따른 회복세, 판매량이 회복세를 타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분기 대비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지만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높아졌죠. 여기 오른쪽이 4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작년 4월 달에는 924메가와트인데요. 올 4월 달에는 988, 그죠? 한 6.9%나 증가를 했어요. 자, 상위 12 종목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 감소를 했는데 LG화학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한 2% 감소에 그쳤고, 삼성 SDI는 아까처럼요. 이 유럽이 락다운에 걸리면서요. 한 41% 감소를 했지만 유럽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이 4월 달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중국 시장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시장 점유율을 살짝 높인 부분이고, 만약에요 6월이나 7월 하반기로만 가면 갈수록 유럽 시장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 점유율 부분은요, 지금 1, 4분기하고 지금 4월까지 포함을 해도 LG화학이 25.5%로 1위에요. 이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삼성 SDI 부분도 하반기 유럽 시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점유율이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4월 한 달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고요. 좀 긴 흐름으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국내 3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요. 2차 전지 글로벌 점유 확대 전략에 따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런 얘기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폴란드 제2공장이 가동이 되면서요, 이 유럽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내용 보면요, 아우디, 그리고 다임러, 르노, 볼보, 폭스바겐, 제규어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70%를 웃돌 것으로 봤다. 유럽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작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요. 중국이 55%, 절반이 넘죠. 유럽이 한 30%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15%인데 내후년 2년 뒤에는 유럽이 50%로 세계 시장의 절반 차지하고요. 중국이 한 40%, 미국이 10%로 오려 감소하면서 유럽 시장이 커진다면,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중국 완성차 업체인 베이징 자동차 합작 법인을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만큼 중국 정부에 보조금 했다. 그러니까 이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시장에 전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월 달에는 중국 시장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삼성 SDI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특히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원래 올해까지만인데 2년 연장했죠. 또 9월 달에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SUV가 알파-T를 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하고 베이징 자동차 합작사인 베스트가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된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수혜로 SK이노베이션도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국내 현대차에도요. 최근에 만나면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고했죠. 아마 삼성 SDI가요. 현대 자동차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현대차가 세계 지금 이 전기차 판매량 4위죠, 지금요. 지금 보면은 현대 기아차의 1, 4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4,000대로서요. 테슬라, 그리고 르노,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한다 해서 이 SDI가 이쪽에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실적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다 꾸준하게 성장세가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이 향후에 크게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 5월달 판매량도 보면요, 이 오면 올해 5월 기준 32,626대 5개 나라만 따졌을 때요, 작년 대비해서 한 14%, 그리고 전월 4월보다도 43%, 아마 5월, 6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럽 시장에서요, 아마 큰 폭의 성장세, 1월달, 2월달에 주요국의, 그쵸? 전기차 판매량이 100%씩 이상 증가를 했다가 3, 4월달, 그죠?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또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유럽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공급량 시장 높은 그러한 회사들의 수혜, LG화학, 삼성, SDI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요, 첨보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 보면요, 첨보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89억과 64억으로서요. 1분기 72억보다요. 소폭 감소를 하지만은 배터리 부분 매출 성장이 꾸준하면서요. 신규 증설 제품의 가동률 증가로 앞으로 향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방전 억제 효과적인 고사양 제품인 F는 신규 성장 동력이라며 2분기부터 생산 캐파를 월 25톤에서 60톤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첨보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은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그죠?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 말씀드렸어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의 양극재 개발을 완료를 해서 상용화를 시작한다 하죠. 거기에 LG화학이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 7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CIS인데 그 중에 압축을 하면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한번요 차트 모양을 한 번씩 보죠. 자, 오늘 LG화학 그죠? 13.9% 상승한 48만 7천원 연중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간 지금 LG화학이었죠. 화학 부분이 장사가 잘 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서 2차 전지들 계속적인 성장세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SK이노베이션 4월 달에 배터리 부분, 그죠? 삼성 SDI를 제칠 정도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10,000원 올라갔죠? 오늘 정유사 중에서요, 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상승한 배경도 이 종목도 그죠? 정유 쪽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배터리 부분 때문에 크게 올라갔다 해서 오늘 9.3% 상승한 11만 6,500원 마감됐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배터리의 부분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고 삼성 SDI 그죠? 오늘 7.8% 상승한 37만 6천원. 그죠? 상당히 안정된 상승 모습. 자, 수급적으로도 봐도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고 오늘 거래량도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무슨 지수가 좀 더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요, 조정 이후에 2차 전지, 특히 저금리에서는 성장성이 우선되는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2년 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막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12,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랐죠. 그때는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안 되고 그냥 기대감만으로도 한 7배 올라갔다. 올해에서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본격 성장의 원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면은, 그죠? 최소한 못 가도 2년 전에 올라갔던 부분 정도, 그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이제 100%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상승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주도주 논리로서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도 그죠? 오늘 연중 고점 돌파가 됐어요.
7,900원 상승한 68,800원. 그죠? 지금 지수는 그죠? 좀 올라갔다 조금 주춤주춤 조정을 받는 양상이 보이는데 2차 관련 종목들은 연중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그죠? 오늘 한 6.6% 119,600원 진행이 되고 있고, 일진 머트리얼즈도 한 8% 정도 상승을 했죠. 첨보 같은 경우에도 그죠? 한 9% 상승한 91,600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최근 많이 상승에 따른 이제 조정은 거의 끝마무리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죠? 만약에 지수가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해도 길지는 않다랬어요. 지난 3월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그죠? 기간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그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은요, 요 방송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요. 요번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번에 수소차 관련 종목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두산 포어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 기대감을 반영해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이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오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연평균 692 메가와트 구매로 신규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데 2022년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천억과 500억 이상 달성할 걸로 보고 있다서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 수소차가 지난 2017년과 18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갔듯이 지금은 실적이 나와서 가는 부분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다. 근데 흐름이 지금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독일 정부가 수소 에너지 개발에 총 12조 원을 투자를 한다 했죠. 과거에는요. 이 수소차에 대해서 한국, 일본 등 상당히 국한된 나라에서만요. 이 관심을 가졌던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요. 최근에는 유럽의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인 프랑스라든지 영국도요. 아마 수소 에너지 개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호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확산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요. 주가가 한 나흘 만에 한 130% 올라갔다죠. 니콜라라는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또 영국의 수소 전문 기업인 ITM 파워가 한 7개월 동안에 한 440% 올라갔다 그랬죠. 또 여기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단기에 좀 올라간 폭이 있어서요. 좀 조정은 받겠지만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종목군들 두산 푸어셀과 S 푸어셀 이 회사들은요. 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 전지 업체고요. EM 코리아는 자회사 EM 솔루션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일진 다이아도 자회사가요. 이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 중에 있죠. 그리고 상합 프로테크는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운전 장치에 들어가는 정동식 워터 펌프를 생산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수소 충전 사업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한 종목은 일진 다이아,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이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두산 푸어셀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두산 푸어셀,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진 다이아나 상하 프론테크가 좀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요. 이 일진 다이아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오늘 한 9.8% 상승한 35,000원이죠. 어제 좀 음봉이 컸지만요. 오늘 적은 거래량 갖고도요. 쉽게 올라가는 모습, 그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거래가 크게 터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더 옆으로 늘어지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해서 하루 조정보다는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상하 프론테크, 그죠? 오늘 13% 상승한 23,000원이죠.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죠? 뭐 한 2, 3일이고 좀 더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두산 푸어셀이죠. 자, 너무 단기에 급등했다고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강했던 이 두산 푸어셀인데요. 어저께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가 대밀렸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 조금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자, 이거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어차피 이 두산 푸어셀이 올라가야지 수소 관련 종목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보다는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이 종목에 집중을 하시되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만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일진 다이어 한 2, 3일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꾸준하게 시장 흐름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유료 회원에 대한 문자 발송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 발송했을 때 단문으로 뭐 A라는 종목 얼마 매수 목표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그리고 전략의 리포트식으로 자세하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니까요. 아마 어떠한 종목을 내가 투자할 때 최소한 이 종목이 뭐하는 회사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논리가 뭔지 알고 투자를 하면 훨씬 우리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회원 모집 한번 안내문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